어느 정부에서든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더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방향성을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교육개혁의 경우는 기존의 입시 중심의 어떤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의 격차 문제라던가 공교육의 강화라던가 입시제도의 공정성 강화 이런 부분도 교육개혁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유연하고 공정한 그런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게 아마 방향성일 거고요.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랑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개혁은 의료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의료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그리고 의료 부문 간에 여러 격차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를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개혁 목표이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성의 확보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유연한 그런 사회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개혁 과제들의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고도 성장과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직면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작용의 가장 큰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격차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요소는 이런 격차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노동 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좀 회복된 거, 그 다음에 노동권도 많이 사실 향상이 됐고, 정리해고 문제도 다 정리가 됐고, 회복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해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노동개혁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의 유연화이거든요. 그 유연화 정책을 우리가 개혁과제로 추진한다면 유연근무라던가 시차근무라던가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근로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한 그런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여유롭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이런 사회 문화가 계속 파급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 연금, 노동, 그다음에 의료개혁, 그다음에 저출산고령,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점이 아니면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 모든 갈등을 좀 해소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얘기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약간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거 어떤 기관과 맞물리게 되면 이게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정치적인 리스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한데, 정치적인 대립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